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김관진 석방한 판사 공격 멈춰라. 김관진 전 장관, 임관빈 전 실장을 석방한 신광렬 판사 관련 조선일보 어제자 기사 제목입니다. 기사는 신광렬 판사 비판 여론에 대해 법대 교수들이 뜻을 모아 성명을 냈다며 430명 법대 교수가 회원으로 있다는 전국 법과대학 교수회의 이호선 회장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 이 회장은 법관의 결정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헌법과 법치주의 정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교수들이 뜻을 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홈페이지에는 그 430명이 누군지가 없고 뜻을 모았다는 교수들 명단도 없고 발표했다는 성명서도 없고 기자회견의 정보도 없습니다. 성명서도 기자회견도 없는데 성명 자체를 기자는 어떻게 한 거죠? 참여 교수들 명단도 없는데 뜻을 모았다는 건 어떻게 확인을 한 겁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몇 명이 참여했는지 최소한의 정보도 없으면서 전국 법대 교수들이 뜻을 모았다고 기사를 쓰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신광렬 판사의 석방이 그만큼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비판 여론을 어떻게든 물타기 해보려고 도둑이 재발이 저린 거, 그거 아닙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첫 뉴스는 다 이제 북한 미사일로 모든 매체가 도배가 됐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어제 이어서 이 전국 법과대학 교수회의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예. 어제 좀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조사 좀 해보셨어요? 네, 어제 홈페이지가 다운되어 있어서요. 접속이 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접속자가 아마도 폭주해가지고, 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홈페이지가 안 열린 걸로, 예. 근데 이제 폭주하기 전에 저는 다 봤거든요. 이미. 봤는데, 원래는 전국 법과 대학 교수, 회의가 아니라 명칭이 달랐는데 이게 명칭이 변경됐어요, 작년에. 그리고 작년 2월에 사단법인화 되고, 이제 현 회장이 선출됐어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알림마당 공지는 한 6개. 자료도 한 10여 개 수준. 예. 거의 회장님 혼자 운영하는 홈페이지 아닌가.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사무실도 본인 연구실이나 그 옆방인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이제 서명했다는 명단이 혹시라도 나오면 일일이 다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뉴스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런 뉴스에 관심이 많아요. 이 프로세스를 보면, 이 성명 자체는 사실은 정체불명이에요. 예. 누가 참여했고, 언제 참여했고, 몇 명이, 그리고 뭐 어떤 내용으로, 어디서 기자회견을 했고, 뭐 이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연합뉴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대 통신사 브랜드가 이걸 기사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권위를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포털 메인에 하루 종일 걸어둬요. 이렇게 되면 어떤 개인이나 혹은 일부 주장이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권위가 부여돼서 전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럴듯한 단체명, 그 단체 관계자 하나 둘, 언론사 기자 하나 둘, 언론사 편집 라인, 포털의 뉴스 에디터 한 6명, 7명만 그 프로세스 선상에 딱 있으면 마치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고 그걸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예, 몇 명의 이야기를 몇백만에게 뿌린다는 게. 이명박 박근혜 시절 이렇게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 전형적인 어떤 그 여론 후도의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걸 또다시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이 뉴스가 어떻게 실린 건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도대체 전국에 400명 이상 법대 교수들이 나서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설명을 낸 것처럼 기사가 됐는지 저는 앞으로 꼭 밝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이런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과거에. 아직도 이런다는 거죠. 저는 이 뉴스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겠다고 해놓고,
이제 북한 미사일 얘기해보죠. 네, 안보 관련된 뉴스가 오늘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새벽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3시 17분 정도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라는 건데요. 합참에 따르면 군은 오전 3시 23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했습니다. 동해상으로 적 도발 원점까지의 거리를 고려해서 지해공 동시 탄착 개념을 적용한 미사일 합동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라고 합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75일 만입니다. 예. 지난 9월 15일 날 중장기 거리 미사일 쏘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시간대가 이제 새벽 3시. 예, 이건 이제 미국 시간대를 타겟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본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기술적으로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북한에는. 일본 별도를 넘어가지 않았다. 두 번째 주목 포인트는. 그리고 거리는 충분히 길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재진입 기술이 가장 어렵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제 미국을 상대로 일본을 넘어가지 않는 것은 영내의 긴장은 최소화하면서 우리 기술이 재진입의 기술까지 확보된 것, 뭐 이런 미국의 과시하는 의미다. 예. 왜냐하면 북한이 원하는 건 이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걸 원하는 거니까요. 예. 그런 목적의 발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요. 미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1차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으로 평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약 1000km 날아가서 일본 해상에 낙하했고요. 미국과 동맹국에는 위협을 주지 않는다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영내 긴장은 최소화하면서 기술력은 보여주고 그리고 시간대를 볼 때 이 미국 보라고, 예, 미국의 반응을 얻어내기 위한, 그 관점에서 이제 미사일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다 대잡이죠. 예, 올해 내내 있었던. 자, 트럼프는 또 강력하게 얘기하겠죠. 예. 네, 트위터를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소집했다라고 했습니다. 긴급하게 지시했는데요. 오늘 2차 보고, 그러니까 3시 24분에 보고를 받자마자 NSC 전체회의 소집을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뭐 한 10번 정도 본 뉴스입니다. 이때까지. 네, 11번째 미사일 도발이라고 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요. 최근 6개월간 똑같은 패턴인데, 예, 그중에 주목할 지점은 제가 말씀드린 시간대, 그다음에 북한 열도를 위로 지나가서 태평양에 떨어진 게 아니다. 예, 굉장히 짧게 쐈다. 중요한 건 재진입 기술이다. 예. 그래서 이제는 기술을 거의 다 확보했다고 미국에 과시하는 그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는 뭐 동호 반복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절친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지난 26일에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여기서 한 내용들이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선복을 알았다라고 인정했다라는 보도인데요. 오늘 아침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최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수사팀이 내민 관련 보고서를 보고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라고 하는 건데 추 전 국장이 정식 보고 라인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직보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뉴스의 의미를 좀 전달해 줘야 되는데 항상 뉴스가 이런 사실관계 중심으로 나오니까 핵심이 뭐냐면 이제 최윤수 전 2차장이 우병우 전 수석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검찰 시절부터.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의 권유로, 예, 2차장에 갔다라는 게 지금 정설이죠. 예, 본인이 싫다고 했는데 국정원의 우병우의 라인의 정점으로 이 최윤수 2차장을 국정원에 가라고 한 사람이 우병우 본인이고, 그러니까 직통 라인이다. 그래서 최순실 라인이라고는 추 국장도 그 아래에 있었던 거다. 실제로는 이 모든 국정원과의 그 내통 혹은 거래는 우병우와 최윤수 선상에 이루어진 거다. 이게 이제 검찰이 보는 시각이에요. 예. 실제로 이병우 당시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관련 사실들을 알지 못했다라고 검찰은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병우의 국정원 라인, 직통 라인이 최윤수 2차장이라고 이제 검찰은 보는 것이고, 그 직통 라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일부 진술을 얻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직통으로, 이 사람과 거래하면서, 이 차장과 거래하면서, 불법적으로 뭐 감찰을 한다든가 정보를 빼낸다든가 혹은 뭐 그 감찰 얘기도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는요, 불법 사찰했다라는 혐의들이 있는데요. 이석수 전 감찰관뿐만이 아니라 이광구 우리은행장, 그리고 김진선 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석수 전 감찰관 같은 경우에 우병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를 캐고 있으니까, 이 국정원에 연락을 해가지고, 거꾸로 이석수 감찰관의 비리를 캐라. 라고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운전기사까지 만나가지고 이게 정보를 수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 개인 비리를 정상적으로 청와대 감찰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조사를 하자 국정원을 동원해가지고 거꾸로, 불법이죠, 당연히. 그런 일에 동원했거나 혹은 최순실의 청탁, 예를 들어서 뭐 이광구 우리은행장을 왜 사찰했느냐. 한 달 전쯤에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은행장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그 은행장을 교체하려고 할 때 정보를 추국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존 은행장을 잘라야 새로운 은행장 자기 사람을 꽂을 거 아니겠습니까? 최순실 쪽에 부탁을 받고. 그런데 이런 걸 했던 것도 결국은 이 차장 라인을 통해서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우병우 전 수석을 이번에는 구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모르겠어요. 네,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피의자라 신분으로 불려 나와서요, 조사받습니다. 그런 뉴스입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이 2013년 검찰의 대선 개입 수사를 막으려고 원세훈 전 원장의 개인 비리를 들이밀었다라는 한겨레 신문에 오늘 아침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댓글 사건 수사를 중단시켜야 한다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검찰 수사가 한참 진행되던 2013년 4월 달에 수사 무마를 위한 하나의 전략을 짰다라고 합니다. 검찰도 체면이 있기 때문에 원전 원장을 구속되긴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개인 비리여야 한다라는 건데요. 일종의 빅딜을 해야 된다라는 보고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이런 곳이에요. 국정원장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인데도 국정원이 살려고,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수사는 하지 말고 그래도 이제 검찰이 이렇게 나섰는데 뭐 먹을 건 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개인 비리로 잡아가라. 이런 딜을 국정원이 기획해서, 그러니까 국정원장 예를 들어서 개인 비리들 캐고 있던 걸 가지고 이거 줄 테니까 국정원이 관여된 댓글 공작은 놔주고 검찰에게 그냥 개인 비리로 구속시켜라. 그럼 니네 면도 살고. 네, 물론 그런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성사되지 않았다라고 해당 신문은 보도하고 있는데요. 소위 속죄한 카드라는 워딩이요. 보고서에 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최동욱 총장과 그다음 윤석열 수사팀장이요. 지검장 두 양반이 이런 걸 안 받은 거죠. 그래서 대신 그 두 양반이 날아간 거죠. 근데 국정원은 국정원장이었던 사람도 이렇게 써먹는 거죠. 쓰고 버리는 카드로. 국정원이 그런 곳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2012년, 2013년 경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에 수사 정보를 국정원 쪽에 흘려준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있습니다. 어제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출석에 앞서서 취재진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당시에 국정원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건 사실이지만 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통화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의 핵심은 또 김용판 전 청장을 향한 수사라는 거죠. 이게 지금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왜 갑자기 검찰에 출석시켰냐. 이거는 이제 똑같은 시기에 댓글 공작을 수사했던 경찰. 네, 서울청 수사 2계장이었습니다. 당시에요. 경찰의 당시 책임자였던 김용판 전 청장이 무죄로 풀려났잖아요. 관련해가지고.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관련 보도들을 보면 당시 청와대 새누리 국정 경찰이 한 몸통으로 커넥션을 이루어서 이 당시에 댓글 공작이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고 대선 직전에 발표한 것 사건. 경찰과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죠. 명백한 대선 개입. 이 수사를 다시 하겠다는 의지죠. 그래서 지금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 타겟은 김용판
전 청장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판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저서가 있는데요.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자신의 치안 철학을 담았다라고 하는데요. 새삼스럽게 다시 그 책 제목이 생각날 때입니다. 아, 그런 책이 있어요? 예, 굉장히 자신은 자랑스러워하는 책인데요. 치안 철학을 담았다라고 합니다. 본인의 운명을 예언한 책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이제 김용판 전 청장을 타겟으로 한다는 건 결국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타겟으로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검찰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부대 관련 등의 혐의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의미 있는 자료를 일부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증언과 관련해서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했고요. 이후에 실무회의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타겟으로 한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댓글 공작, 국정원 댓글 공작 혹은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이 공작을 이제 청와대에서 주도했는데 청와대 주도했던 실무회의의 총책 정도 해당되는 사람이 이 김태효 당시 비서관이거든요. 이 김태효 비서관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이제 검찰에서 인정했잖아요. 본인이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증언과 관련 보고를 했고 지시도 받았다. 대통령이 보고했다는 말을 했어요. 김관진 전 장관이. 했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실무회의의 책임자였단 말이죠. 김태효 비서관이. 그러니까 지금 김관진, 임관빈 석방되니까 아예 다이렉트로 김태효 비서관 쪽으로 타겟을 바꾼 겁니다. 현재. 예. 이것도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타겟으로 하는 수사 진척이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국회 부의장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지검장을 법치 파괴, 내란죄와 국가기밀 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서인데요. 심 의원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여러 행정부처 과거사 진상조사위를 설치해서 벌이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 조사가 아니라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전 부럽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비서실장과 국정원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여기 항상 자유한국당이 검찰을 문제 삼을 때는 보통은 검찰총장을 문제 삼는데 자유한국당은 항상 윤석열 지검장을 타겟으로 해요. 예, 윤 지검장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네, 내란죄까지 운운했습니다. 내란죄. 예.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예. 좋겠습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전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박준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조 전 수석에게 불리한 진술을 어제 했는데요. 1심 때 한 진술을 바꾼 겁니다. 1심 때는 조 전 정무수석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을 뒤집은 겁니다. 조 전 장관, 조윤선 전 장관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곤란한, 불리한 증언이네요.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전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거 다시 뒤집은 거예요. 인수인계 했다고. 예. 네. 1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해서 무죄를 줬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아예 뒤집어진 겁니다. 굉장히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어제. 예. 그때도 기억났는데, 사실은 변호인단 측에서 거짓말을 유도하여서, 그렇게 거짓말 했다. 근데 지금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마음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 본인에게. 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본인에게 이 혐의가 오게 될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벗어나야 되는데. 여하간 조 전 장관은, 예, 석방됐는데, 예, 굉장히 불리하게 됐습니다. 네, 시기와 장소, 워딩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좌파단체 배제와 우파단체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관심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챙겨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제목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네, 신임 대법관 후보로 두 사람이 제청됐는데요. 안철상 대전지방 법원장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이제까지 서울대 50대 남성으로 획일화됐던 대법원 구성에서 탈피해서 다양화가 시도됐다라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서울대 출신 여성법관 그리고 소위 이제 엘리트 코스로 가는 법원 행정처 거치지 않은 그런 의미에서 파격이다. 예,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음은요.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책연대 협의체가 오늘 첫 회의를 엽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자유한국당과 통합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하지만 국민의당 내에서는 반대파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앞에는 바른정당이 그렇게 분당이 됐고 혹시 국민의당도 그런 길을 걸을까 싶어서 예. 정당 관련해서는 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기사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권위를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포털 메인에 하루 종일 걸어둬요. 이렇게 되면 어떤 개인이나 혹은 일부 주장이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권위가 부여돼서 전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럴듯한 단체명, 그 단체 관계자 하나 둘, 언론사 기자 하나 둘, 언론사 편집 라인, 포털의 뉴스 에디터 한 6명, 7명만 그 프로세스 선상에 딱 있으면 마치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고 그걸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예, 몇 명의 이야기를 몇백만에게 뿌린다는 게. 이명박 박근혜 시절 이렇게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 전형적인 어떤 그 여론 후도의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걸 또다시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예, 몇 명이 참여했는지 최소한의 정보도 없으면서 전국 법대 교수들이 뜻을 모았다고 기사를 쓰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신광렬 판사의 석방이 그만큼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비판 여론을 어떻게든 물타기 해보려고 도둑이 재발이 저린 거. 그거 아닙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첫 뉴스는 다 이제 북한 미사일로 모든 매체가 도배가 됐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어제 이어서 이 전국 법과대학 교수회의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예. 어제 좀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조사 좀 해보셨어요? 네, 어제 홈페이지가 다운되어 있어서요. 접속이 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접속자가 아마도 폭주해가지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홈페이지가 안 열린 걸로. 예. 근데 이제 폭주하기 전에 저는 다 봤거든요. 이미. 봤는데 원래는 전국에서는 이 뉴스가 어떻게 실린 건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도대체 전국에 400명 이상 법대 교수들이 나서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설명을 낸 것처럼 기사가 됐는지 저는 앞으로 꼭 밝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이런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과거에 아직도 이런다는 거죠. 저는 이 뉴스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해놓고 이제 북한 미사일 얘기해보죠. 네, 안보 관련된 뉴스가 오늘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새벽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3시 17분 정도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라는 건데요. 합참에 따르면 군은 오전 3시 23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했습니다. 동해상으로 적 도발 원점까지의 거리를 고려해서 지해공 동시 탄착 개념을 적용한 미사일 합동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라고 합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75일 만입니다. 예. 지난 9월 15일 날 중장기 거리 미사일 쏘았습니다. 법과 대학 교수 회의가 아니라 명칭이 달랐는데 이게 명칭이 변경됐어요, 작년에. 그리고 작년 2월에 사단법인화 되고 이제 현 회장이 선출됐어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알림마당 공지는 한 6개. 자료도 한 10여 개 수준. 예. 거의 회장님 혼자 운영하는 홈페이지 아닌가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사무실도 본인 연구실이나 그 옆방인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이제 서명했다는 명단이 혹시라도 나오면 일일이 다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뉴스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런 뉴스에 관심이 많아요. 이 프로세스를 보면 이 성명 자체는 사실은 정체불명이에요. 예. 누가 참여했고, 언제 참여했고, 몇 명이, 그리고 뭐 어떤 내용으로, 어디서 기자회견을 했고, 뭐 이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연합뉴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대 통신사 브랜드가.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김관진 석방한 판사 공격 멈춰라. 김관진 전 장관, 임관빈 전 실장을 석방한
신광렬 판사 관련 조선일보 어제자 기사 제목입니다. 기사는 신광렬 판사 비판 여론에 대해 법대 교수들이 뜻을 모아 성명을 냈다며 430명 법대 교수가 회원으로 있다는 전국 법과대학 교수회의 이호선 회장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 이 회장은 법관의 결정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헌법과 법치주의 정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교수들이 뜻을 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홈페이지에는 그 430명이 누군지가 없고 뜻을 모았다는 교수들 명단도 없고 발표했다는 성명서도 없고 기자회견의 정보도 없습니다. 성명서도 기자회견도 없는데 성명 자체를 기자는 어떻게 한 거죠? 참여 교수들 명단도 없는데 뜻을 모았다는 건 어떻게 확인을 한 겁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